마지막 강의예요. 대단한 평가하기, 통계단원의 대단한 평가하기를 풀고 1학년 교과서 대단한 평가하기나 문제들 다 마칠 겁니다. 여기까지 너무 잘 따라온 친구들 대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2학년 수학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틈틈이 또 내가 뭐 까먹은 개념이나 이런 거 있으면 늘 이렇게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 매우 중요해요. 수학은 특히나 단계적 학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알아야 중2 걸 알고 중3 걸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 귀찮다고 안 하시면 곤란해요. 모르는 게 생기면, 공부하다 모르는 게 생기면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단한 평가하기 문제, 스스로 개념 점검하기 문제부터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요거 자료를 줄기와 잎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림을 줄기와 잎 그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량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도수분포, 표. 선생님 이거 빠르게 말하면 자꾸 도수분포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때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부르고 계급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불러줘요. 이렇게 용어를 부르기로 약속한 거니까 지켜주셔야 되겠죠? 각 구간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도수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해서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낸 그래프. 막대 그래프 아닙니다.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얘를 히스토그램이라고 붙여줘요. 막대 그래프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요런 거 꺾은선 그래프 아니에요. 요런 거는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우리가 상대 도수라고 하고요. 상대 도수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백분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골라볼게요. 1번, 줄기와 이 그림에서 똑같은 별량이 중복될 때는 한 번만 적는 게 아니라 다 적으셔야 돼요. 오케이? 다 적으셔야 됩니다. 중복되는 것도 각각 따로따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보기, 2번 볼게요. 도수 분포표를 만들 때에는 계급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다. 아니요, 이러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계급의 개수가 한 5개에서 뭐 교과서에서 권장하기로는 5개에서 15개 정도 권장을 하고 있긴 한데 보통은 15개도 선생님 느낌엔 너무 많은 느낌이고요. 한 5개에서 10개? 뭐 7개, 8개? 사이가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히스토그램은 도수 분포표에 비하여 도수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워요. 그러니까는 도수 분포표는 수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어쨌든 수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토그램 아까 요거 보이시죠?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딱 그래프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오기 편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계급이 요 계급이구나, 가장 낮은 계급이 요 계급이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보기는 3번 보기가 되는 거고요. 4번 볼게요.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점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와 점의 개수? 계급의 개수와 상관이 없어요. 계급이랑 점의 개수? 이거 막, 점의 개수는 계급의 개수와 같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수분포 다각형 잠깐 볼게요. 이때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예를 든 게. 근데 실제로 계급은 어떻게 되냐면, 한 계급, 두 계급, 세 계급, 계급은 3개예요. 그러니까 요 전점과 요 지점에도 점을 일단 찍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 계급의 개수와 점의 개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2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각 점의 가로의 위치는 각 계급의 최소값과 같다. 각 점의 가로의 위치. 각 점의 도수분포 다각형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각 점의 가로, 잠깐 각 점의 가로, 요게 가로죠. 가로. 요 가로는 뭐라고 했어요? 가로의 위치는
각 계급의 최소값이 아니라 계급값과 같아요. 계급값. 이걸 자꾸 뭐네 오니. 자, 이렇게 요 아이들 계급 최소값은 여기 시작 지점이 최소값이 되겠죠. 여기에 닿는 게 아니라 딱 여기 각 계급의 딱 중심. 계급의 딱 중앙에 찍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급값이랑 같은 거지 최소값과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혜연이와 정우가 정우가 3월부터 6월까지 칭찬 도장을 받은 날짜를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그때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줄기와 잇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1번 이걸 한 화면에 보이게 해야 되겠네. 좀 글자가 작게 보여도 선생님 한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조금 작긴 하죠. 근데 이게 다 보이게 하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혜연이는요. 칭찬 도장을 모두 11개 받았대요. 혜연이요죠. 그러면 입회 개수가 칭찬 도장의 개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받은 거 맞네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번은 정우가 칭찬 도장을 가장 많이 받은 달은 4월이라고 하네요. 잎이 가장 많이 달린 줄기가 지금 4월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도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3번 보실게요. 5월 7일은 혜연이와 정우 모두 칭찬 스티커를 받았대. 그쵸? 여기도 5월 7일 있고 여기도 5월 7일 있으니까. 그래서 3번도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4번 볼게요. 정우가 혜연이보다 칭찬 도장을 더 많이 받았다. 정우가 조금 정우의 입회 개수가 더 많은지를 한번 볼게요. 딱 봅시다. 딱 봐도 세야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정우는 칭찬 도장을 15개 받았고요. 혜연이는 칭찬 도장을 11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우가 혜연이보다 칭찬 도장을 더 많이 받은 거 맞네요. 그러니까 4번도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틀린 보기는 1, 2, 3, 4가 다 옳은 보기니까 5번이 무조건 틀린 보기가 되겠지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우는요. 5월 31일에 칭찬 도장이 10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앞에 거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얘가 5월 9일에 받은 게 이제 여기까지 받은 게 1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11, 12, 12번째 칭찬 도장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문제를 요 표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는 문제예요. 얘는 조금 확대를 해볼까? 다음은 2016년 경상북도 지역의 도시별 공립유치원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이런 거 다 직접 다 가져와요. 몰랐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출처를 구해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도시별 유치원 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자, 3번 볼게요. 위의 자료를 도수 분포표로 나타낼 때 1부터 5번에 알맞은 것이 아닌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 건데 1번 먼저 채워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급의 크기가 얼마예요? 10이죠. 그죠? 이 계급의 너비를 계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구해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잖아요. 10에서 0 빼면 10이니까. 그래서 모든 계급의 크기가 다 뭐가 돼야 된다고? 1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계급은 계급의 크기가 7이고 어느 계급은 계급의 크기가 15고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그럼 규칙에 어긋나니까. 그죠? 계급의 크기는 항상 1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0 이상, 30 미만 계급의 크기 10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채워 넣을 거고요. 이번에는 뭐가 되겠어요? 도수 분포표니까 도수 이렇게 되겠죠. 이 도시가 의미하는 게 뭐 도시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3번 유치원 수가 10개 이상 10개 미만인 도시가 몇 개 있는지를 볼게요. 고령이 있고요. 군위가 있고요. 그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도시도 많죠? 소도시라서 아마 처음 들어보는 도시도 많을 거예요. 선생님, 울릉, 청송. 그럼 얘네들 다 세면 얼마요? 다섯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5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구하기 위해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의 개수가 30개 이상 40개 미만 40은 포함 안 돼요. 30은 포함되고 30과 40 사이에 있는 거 구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시다. 안동 있고요. 상주 있고요. 성주라는 도시도 있네. 성주가 참외가 유명한 곳인가? 선생님 도시를 기억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특산물. 사회 시간에 그런 걸 배울걸요? 어쨌든 울진 안 되고요. 의성 안 되고요. 의성하면 마늘이죠. 청도는 뭘까? 79 이렇게 되는데 지금 30과 40 사이에 있는 수가 구미, 상주, 안동 3군데밖에 없죠. 선생님 못 찾은 데 혹시 보이나요? 3군데. 저는 3군데 같습니다. 여기에다는 3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합계 얘네들 도시수를 다 세면 되는 건데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8군데, 여기도 같은 줄 8군데, 여긴 7군데. 더해주시면 8, 26에다가 7을 더하면 2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23.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얘네들 한번 더해서 23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얘네들 더하면 2고요. 그 다음에 5에서 9를 더하면 14고요. 그죠? 14에서 3을 더하면 얘네들을 먼저 더할까? 얘네들을 더하면 7이고요. 14에서 7을 더하면 21이고요. 21에서 1을 더하면 23 되는 거 맞네. 자, 이제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1번에 20 이상 30 미만 들어가는 거 맞고요. 2번에 도시수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5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2가 아니라 3이 들어갔어야 맞는 거고 5번에 23 들어가는 거 맞고요. 그래서 틀린 보기는 알맞은 것이 아닌 것은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유치원의 수가 20개 미만인 도시는 몇 곳인지 도수 분포표를 보고 갈게요. 20개 미만인 도시가 짝재서 얘네 두 도시 이 두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 도수 더해주시면 돼요. 5군데 더하기 9군데, 즉 14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14곳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 문제 보러 갈게요. 5번 문제를 봐주시면 오른쪽은 어느 체육관 회원들의 1회 운동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는데, 자, 계급의 크기는 30분이다. 요 부분이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계급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뒤에 있는 계급에서 앞에 있는 계급 빼시면 돼요. 그래서 60에서 30 잘 보이시나요? 60에서 30을 빼면 어떻게 돼요? 30이죠. 그래서 이 계급의 크기는 30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계급의 크기가 30분이 되어야 됩니다. 30분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계급의 개수는 5개이다. 하나, 둘, 셋, 넷, 5개 되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설문에 참여한 회원수는 34명이다 라고 하는데 도수 다 세야죠. 이 계급의 도수는 4. 이 계급의 도수는 12명. 이 계급의 도수는 10명. 이 계급의 도수는 6명. 이 계급의 도수는 2명. 자, 얘네들을 더해봅시다. 어떻게 더할까? 4에서 6을 더하면 10이잖아요. 그죠? 그럼 10 더하기 10은 20인데 20에서 12를 더하면 3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2에서 2를 더하면 34명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우리가 그 1학기 때 배웠던 덧셈의 교환결합법칙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세요. 앞에서부터 순차 계산 4 더하기 12에서 계산해서 10 더하고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교환결합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계산이 빨리 될 수도 있거든요. 배운 건 써먹으셔야죠. 그죠? 4번. 자, 도수가 10명인 계급은 90분 이상 120분 미만이라고 하는데 90분 이상 120분 미만의 계급 10명 되는 거 맞네요. 그래서 4번도 옳은 보기. 5번 1회 운동시간이 90분 미만인 회원수 90분 미만인 회원수 요 두 계급의 회원수죠. 그럼 4 더하기 10인 얼마요? 16명인데 12명이라고 해서 5번이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6번에서 6번, 7번, 8번 요거 보고 풀 거예요. 조금 확대를 할까? 기왕이면 확대를 합시다. 오른쪽은 어느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의 남은 유통기한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 다각형이에요.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최애 과자가 뭐예요? 요즘 새로 나온 과자도 되게 많고 하던데 궁금하네. 참고로 선생님이 최애 과자 어렸을 때 선생님 이제 미취학 아동인 시절 때 최애 과자가 바나나 킥을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바나나 킥이 나오나요? 선생님 슈퍼에서 찾아보기 힘들던데 요즘에는 허니버터칩? 맛있더군요. 자, 6번. 조사한 과자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계급 이거 도수를 다 셀 건데 지금 요 한 칸이 몇 명인지를 몇 개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요만큼을 5등분 한 거잖아요. 10을 5등분을 한 것 중에 한 등분은 2가 되겠죠. 그죠? 10 나누기 5 하면은 몫이 2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 개의 이유 한 칸은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몇 개예요? 4개. 여기는 몇 개예요? 10개. 여기는 몇 개예요? 20개요. 여기는 몇 개예요? 여기는 32, 34, 36개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예요? 요 26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예요? 14개가 되고요. 여기는 10개 이렇게 되겠죠. 더해야죠. 자, 한번 더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더해야지 잘 더했다는 소리가 들을까? 자, 일단은 20, 10을 더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됐냐면 40 이렇게 되겠죠. 40에다가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더해볼까? 얘네들 더하면 얼마예요? 얘네들 더하면은 16에서 4를 더하면 10 올라가고요. 30, 40 이렇게 되겠죠. 그죠? 40 이렇게 또 되고요. 그 다음에 핑크 지금 남은 게 36이랑 4잖아요. 36이랑 4를 더하면 얼마예요? 40 이렇게 되겠죠. 40이 3개 모였네. 40 곱하기 3을 해주시면 조사한 과자는 120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7번 문제 볼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여기잖아요. 그죠? 가장 높이 있는 게. 그때의 계급은 80일 이상 100일 미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 81 이거 단위 적어 주셔야 돼요. 80일 이상 100일 미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8번 볼게요. 8번 유통기한이 80일 미만 남은 과자는 모두 몇 개인지 80일 미만 80일 여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계급의 합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20에서 10을 더하면 30, 3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4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9번, 10번, 11번을요. 요 표를 도수랑 상대도수가 되어 있는 이 표를 보고 푸실 거예요. 갑시다. A, B, C, D, E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네요. 가죠? 가봅시다. 자, 지금 전체 도수가 선생님 몰라요. D를 모르는데 상대도수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요 계급을 통해서 알아내십시다. 이 상대도수라는 친구가 전체 도수에서 해당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나타낸 게 상대도수가 되는 거거든요. 얘가 0.3인데 이 0.3을 10분의 3 이렇게 나타낼게요.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3이잖아. 그럼 이제 방정식 문제가 된 거예요. 뒤에 대한 방정식 푸시면 되잖아요. 그죠? 크로스로 곱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3D랑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15 곱하기 10, 150이랑 같아요. 왜 같은지는 선생님이 이제 개념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알고 계시면 꿀팁입니다. A분의 B, C분의 D가 같다는 이런 분수랑 분수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친구랑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친구랑 곱한 게 같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해요. 나중에 계산하실 때. 어쨌든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50 이렇게 돼요. 그래서 D 같은 경우에는 5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D를 먼저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A를 구합시다. A 상대도수죠. A 계급의 요 처음에 있는 요 계급의 상대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
요거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되니까 1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0.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0.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를 한번 구해볼까요? B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13, 50분의 13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주시면 100분의 26 이렇게 되니까 100분의 26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0.26. 그래서 B는 0.26이 된다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C를 구해볼게요. C 같은 경우에는 이 0.2라는 50분의 해당 계급의 도수가 C인데 그 아이가 0.2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상대 도수니까. 그러면 0.1을 분수로 바꿔주시면 5분의 1 이렇게 되는데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이때는 크로스로 이렇게 또 곱합니다. 5 곱하기 C는 5C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50 곱하기 1은 50이랑 같으니까 양변에 5를 나눠주시면 C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C가 10이 된다는 것까지 구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는요. 상대 도수의 총합은 항상 always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 그랬게 1이에요. 상대 도수 이거 다 구하실 필요 계산 연습한다고 더해 주신다고 하면은 선생님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는데 다 더해서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상대 도수의 총합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E의 값을 다 구했고요. 10번 문제 볼게요. 40세 이상 60세 미만인 회원 전체 몇 명? 40세 이상, 40세 이상, 60세 미만 이 두 계급의 회원수가 되겠죠. 이 두 계급의 회원수를 구해주시면 일단 50명 중에 얘네들 더하면 이 계급의 도수 더하면 몇 명이에요? 23명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잠깐만 문제를 몇 명인지를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계급 더한 23명이라고 하시면 돼요. 순간 내가 상대 도수 구할 뻔했네.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자, 11번 볼게요. 40세 미만인 회원은 전체 몇 퍼센트인지. 40세 미만이 요르겠죠. 요 두 계급. 자, 얘네들을 각각의 이 상대도수 있잖아요. 그죠? 상대도수를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그게 퍼센트랑 똑같아요. 의미를 잘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치? 이거를 50분의 20, 50분의 5, 왜냐면 5 더하기 15를 해주시면 20이니까요. 50분의 20 해서 곱하기 100을 하는 거랑 사실 상대도수를 더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산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0.4가 되고요. 0.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40%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12번. 네, 설명하면서 뭐 모르겠다, 헷갈리겠다 하는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오른쪽은 동준인의 반 학생 35명이 사회 시간에 각 나라의 수도 맞추기 게임을 하여 마친 나라의 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인데 일부분이 찢어져 보이지 않아요. 왜 자꾸 이렇게 찢어 놓을 걸까?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는 달력을 이렇게 찢더니 이제 이거를 이렇게 찢어요. 20개 이상 어디 갔니? 20개 이상 30개 미만 마친 학생이 전체 40%일 때 15개 이상 20개 미만 마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일단 여기 요 계급의 실제 학생 수를 구해볼게요. 실제 학생 수. 이 학생 수가 전체의 40%라고 했으니까 갑시다. 35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0%니까 100분의 4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약분 2는 4, 2, 50 그죠? 5, 1은 5, 5, 7, 35 7 곱하기 2는 14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이제 두 계급을 합친 도수의 합이 14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계급 보이시죠? 20 이상, 25 미만 요 계급의 값은요. 이 계급의 도수는요. 여기 마지막 25 이상 30개 미만 이 도수를 읽어보니까 5개잖아요. 그러니까 14개에서 5개를 빼니까 얼마야? 9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9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선생님 이 계급 15개, 맞죠? 15개 이상 20개 미만인 마친 학생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전체 35명에서 나머지 계급의 도수의 합을 빼면 돼요. 나머지 계급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얘는 4명, 얘는 7명. 그죠? 얘네들 14명이었고요. 그죠?
얘네 굳이 뭐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었네. 여기 5명, 5명, 9명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었네. 어차피 전체에서 더한 거를 뺄 거니까. 괜히 이렇게 헛고생을 하시면 곤란하겠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4에서 7을 더하면 11, 11에서 14를 더하면 25니까 35에서 25를 빼세요.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명.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10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요. 13번 문제죠. 13번 문제 봐주시면 오른쪽은 사과의 무게를 조사하여 상대도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32g 이상 36g 미만인 계급의 도수 여기죠. 요 계급의 도수가 36g 이상 40g 미만인 계급의 도수보다 5개가 더 많대요. 그때 조사한 사과는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요거 1차 방정식 활용으로 풀 겁니다. 자, 보시면 조사한 사과 총 개수를 X개라고 할게요. 자, 우리 활용 문제 풀 때 미지수 설정한다. 두 번째, 식 세운다. 세 번째, 푼다. 네 번째, 확인한다. 그 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미지수를 설정을 했고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이 계급의 실제 사과 개수를 별개라고 해볼게요. 별개. 그럼 상대도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x분의 별 한 개의 상대도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지금 상대도수 읽어보면 0.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실제 개수인 별은요. 양변에 x를 곱해주셔서 0.2x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계급에 해당하는 실제 사과의 개수를 0.2 곱하기 전체 사과의 개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제 하트계를 실제 이제 사과 개수, 요 계급의 사과 개수를 하트라고 하면은 x분의 하트가 요 계급을 읽어주신 상대도수가 0.1이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x를 곱해주시면 실제 이 계급의 사과의 개수는 0.1 곱하기 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뭐 비율에 대한 전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이 별에 해당하는 0.2x가 이 사과의 개수가 실제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 0.1x보다 5개가 많다고 하네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죠. 오케이? 식 세웠어요. 풀어야죠. 자, 문자 앞의 개수가 소수일 때는 양변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주셔서 정수로 만들 겁니다. 10을 곱해주실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그럼 2x는 x 더하기 반드시 여긴 5에도 10을 곱해주셔야 되고요. 살짝이야. 2x 빼기 x는 바로 x가 나오네. 그럼 x는 얼마? 50. 그래서 조사한 사과의 개수는 50개. 마지막 확인 작업. 50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교식 교수님의 중학교 1학년 두산은 동아출판이죠. 옛날에는 두산동아라고 불렀었거든요. 출판사 이름이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동아출판이 됐는데 바뀐 지도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두산동아라고 하다니. 동아출판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